브라질 국가대표팀 감독 안첼로티는 전술적 유연성과 균형 잡힌 공격력을 바탕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심리 관리에 능하며 큰 경기에서 침착함과 경험을 발휘하여 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수준이 매우 높은 팀들이다. 이 두 경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한 대로 훌륭한 팀이었고 경기였다. 단순히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월드컵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경기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팀이 성장하는 것이었고 남미 예선 일정 때문에 아시아팀과 맞붙을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번 원정을 통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무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첼로티 감독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팀의 태도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밀리탕, 비니시우스,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리더십은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월드컵은 그런 팀만이 살아남는 무대, 오늘 경기가 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팀은 훌륭한 조직력과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전술적으로도 매우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집중력과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침착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팀 모두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한국팀은 매우 공격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미드필더 라인에서부터 강하게 밀어붙였고 우리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우리 선수들이 공간을 찾고 패스 루트를 만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더욱 유기적인 움직임과 빠른 판단을 요구했고 후반전에는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들의 과감한 돌파와 미드필더들의 영리한 패스가 주요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및 그를 상대하기 위한 브라질 수비진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손흥민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렵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골을 만들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는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우리 수비진을 긴장시켰습니다. 저희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의 수비수를 배치하여 그를 전담 마크하고 그가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압박하여 슈팅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우리 미드필더들이 수비라인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런 훌륭한 선수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오늘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한국팀의 핵심이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프로다운 자세와 재능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기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브라질 대표팀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에 대해선 모든 친선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선수들의 호흡을 맞추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대륙의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 능력을 시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희 브라질 대표팀은 언제나 세계 최고의 자리를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다양한 전술적 실험을 통해 팀의 스쿼드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베테랑들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 균형 잡힌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의 BBC로 평가받는 유력 언론 매체 글로브는 10월 A매치에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과 맞붙는 대한민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을 분석했습니다. 브라질은 오는 10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고 14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현재 브라질은 홍명보호와의 첫 번째 친선전을 위해 한국에서 팀 훈련을 진행 중이며 홍명보호는 지난 6일부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브라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브는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호의 최근 A매치 성적과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2025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제축구연맹 피파 A매치 기간 동안 열린 아시아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12골을 넣고 단 4골만 실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미국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백스리 전술을 시험했고 팀은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며 그들은 미국을 2대0으로 이겼고 멕시코와 2대2로 비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백스리 전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백스리 전술이 북중미 강호 미국, 멕시코 상대로 결과를 거두자 브라질 언론도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하지만 이 시스템은 10월 A매치 기간에 위기에 처해 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기 중 부상을 입었고 대표팀에 차출됐지만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집 명단에 포함된 김민재는 어깨와 발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대표팀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그리고 2025년 국가대표팀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한 PSG의 이강인 선수가 홍명보호에 합류합니다. 이재성 선수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점차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선 심도 깊은 평가를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뛰어난 스트라이커로서 한국의 경보 대상에 오를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이점을 고려할 때 더욱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브라질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한국 대표가 아닌 축구적으로는 유럽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이 유럽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실력과 경기력, 그리고 한국 축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며 강한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두 번째 상대인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언론은 일본은 2025년에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까지 치러진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3골을 허용하고 8골을 넣었습니다. 8골 중 6골은 인도네시아전에서, 나머지 2골은 바레인전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4경기에서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라며 일본의 공격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격진 상당수가 파라과이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의 미토마 가오루 선수는 건강 문제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긍정적인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구보 다케우사 선수가 왼쪽 발목 부상 치료를 마치고 클럽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모리아스 하짐의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보 선수는 올해 일본 대표팀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가장 결정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라며 일본의 키플레이어로 구보 선수를 꼽았습니다.